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범입니다. 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항상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못 갔던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좋았는데 구독자분들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시는지. 아, 그래요? 네, 영상 활동을 너무 안 하니까 저희가. 네, 이제 다시 또 해보려고 하고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어요. 우리 뭔가 계속 최저임금 결정되면은 네.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작년에도 뭐 확 쉬다가 이때쯤 네. 다시 시작을 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찍어야죠. 네, 네, 그래서 2024년에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죠. 그렇죠. 9,860원인데요. 네, 2023년 대비 2.5% 상승이 됐었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둘 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가 어젯밤에 나는 9,990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임노무사는 거의 근사치로 맞췄습니다. 9,850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원 차이로 9,860원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내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뭐. 아무튼 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뭐 장기간이라고 하죠. 그쵸. 뭐 기간 갱신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시작된 시점이 2007년입니다. 네. 네, 그 이후로 기존의 최장 기록이 108일이라는 심의 소요 기간이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110일로 갱신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번에는 노사가 합의로 한번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기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표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결과를 보고 네. 노동계에서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공익위원이 9명, 사용자위원이 9명, 근로자위원이 9명인데 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이제 사정상 빠지게 됐고 그래서 998 이 표결이 붙였는데 네. 총 사용자위원의 9,860원이 17표, 네. 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네. 10,000원이 네. 8표, 그 다음에 무효가 1표가 네.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근로자위원들한테 공익위원들이 표를 안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 반대로 투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없나요?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합의로 가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뭐 공익위원 측이겠죠. 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법적인 좀 쟁점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최저임금 요 결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2024년에 대한 최저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월급 받을 때 이번 달에 일한 월급을 이제 다음 달에 받잖아요. 그쵸. 2월에 받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일한 급여를 2월 달에 받으실 거거든요. 네.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2024년 최저임금 이제 적용된 금액으로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뭐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저임금은 한 명만 있더라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전 근로자가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금액이 세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그 세전 네.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한테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제 안 받으면 법위반이에요. 네. 요거를 과태료 좀 대상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시급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9,860원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이제 환산을 해서 월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206만 74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시급은 이제 또 주휴 수당을 포함을 해서 1시간 기준으로 11,832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시급제 네. 근로자예요. 이제 알바를 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주에 20시간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이제 최저임금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 수당까지 받아야 되니까 네. 이제 방금 임놈이 설명을 해준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인 11,832원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곱하시면은 네. 나의 최저임금이 나온다 이렇게 네.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한 것 같습니다. 주에 이제
최저 주급이다라고 보시면 그쵸, 될 것 주급 같아요. 기준으로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곱하기 이제 또 하면 되겠죠. 그쵸. 이제 월 기준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법에서 정해진 9,860원에도 불구하고 9,000원으로 준다.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이 최저임금법은 보통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하는 거는 무효가 되고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네. 최저임금액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연봉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약속한 연봉만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쵸. 이제 연봉을 이제 정할 때 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보통 이제 1월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봉을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내년 2024년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강행적으로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연봉을 12분할해서 만약에 나눈 금액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면은 최저임금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연봉을 정했는데 네. 연봉 금액이 2,460만 원을 정했어요. 네. 이걸 12분할 해보니까 205만 원인 거죠. 네. 그러면은 2023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205만 원이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2024년 2월에 받는 1월 급여부터는 네. 205만 원이면은 네. 최저임금 위반이죠. 그때는 최저임금인 206만 얼마를 맞춰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24년부터는 최소한으로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습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근로계약기간이죠.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 직종은 무조건 100%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순 노무 직종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에 들어가는 단순 네. 노무 직종은 전부 다 최저임금의 100%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90%를 지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런 단순 노무 직종은 보통 교육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거죠. 단순 노무니까. 그래서 뭐 감액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을 했었을 때 네.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근로자한테 우리 사업주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면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 위반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그 동의를 받으면은 그쵸? 처벌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까지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이 예시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대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임금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이 두 예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월급여가 기본급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수당들로 나뉘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과연 최저임금 위반 여부인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산입 범위의 얘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간단하게 내가 받는 모든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다 산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텐데요. 쉽죠. 그렇죠. 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전체가 산입되는 게 아니고 산입되는 것도 있고 산입되는 것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해 가지고 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네. 해보죠.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명세서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우선 기준부터 아셔야 되겠죠. 네. 간단한 기준부터 말씀드리면은 크게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임금 명세서 임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산입되는 거는 작년까지 좀 복잡했는데 네. 올해는 좀 간단해졌습니다. 네. 전체가 산입되느냐 아니면 아예 산입이 안 되느냐 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네. 산입되는 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전체 일단 산입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복리후생 수당도 네. 2024년부터는 전체가 산입이 됩니다. 네. 2023년까지는 일부 산입이었죠. 이게 전체가 산입됩니다. 예를 들면 식대, 그 다음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네. 이런 것들도 전체가 산입됩니다. 이거는 전부 산입하시면 되고 네. 전체가 산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산입 안 되는 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 미사임 수당도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보니까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네. 명세서를. 네. 보면은 이제 1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면은 이제 기본급, 직책 수당이 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도 이번엔 다 들어간다라고 그쵸. 말씀하셨으니까 식대도 들어가네요. 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네. 추가적인 연장에 대한 대가인 그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 판단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총액이 210만 원으로 나오네요. 네. 전체 받는 급여는 220인데 최저임금 위반 판단할 때는 이제 21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금액이 연장근로수당 마찬가지로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은 수당도 빠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빠지면은 20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는 네. 주휴수당 포함 시수가 209시간이죠. 네네. 그래서 209 곱하기 9,860원 곱하면 아까 저희가 월급 네. 약 206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위에 분은 210만 원이라서 206만 원 초과다 보니까 최저임금 준수고 네. 밑에 분은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5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6만 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네. 이분이 주 30시간만 이제 일을 하는 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정근로 시간이 달라지죠. 네. 9,860원 곱하기 곱해지는 시수가 달라집니다. 네. 주 30시간이면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수가 36시간이 나오죠. 네네. 이거를 이제 월로 월로 환산하면은 환산하면은 얼마 나오지?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곱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주 3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둘 다 최저임금 준수다 이렇게 네.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임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 몇 시간이라는 사람인 건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 40시간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 연장까지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시수가 이제 다른 분이다라고 하면은 계산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2024년부터 적용이 될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업종별 차등 지급, 차등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노동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업종은 조금 더 높게 지급이 돼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낮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최저임금법상의 근거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 네. 차등 결정은 없었고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뭐 업종이나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동일하게 같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저희 네이버에서 일간지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임농곤놈이 운영을 하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네.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에 자료도 엄청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글도 많이 써드리고 있는데 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관련한 파일도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